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전화조사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이제 그 수기 과정이라는 그 학습과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신고리 569기 공론화 닻이 올랐다. 그 첫 단추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던 16일간의 1차 전화조사. 첫 번째 단계에서는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전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한 전화조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여론조사하고는 어떤 뭐 정교함이라든지 엄밀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1차 조사의 목적은 신고리 569기 건설에 대한 전 국민의 의견을 지역, 성별, 연령대별로 구분해 파악하는 것이었다. 또한 시민참여단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활용한 듀얼 프레임을 적용하였다. 지역과 연령대, 성별 등을 기준으로 160개 층을 구성한 후 2만 명을 비례 배분해서 표본을 확률 추출한 결과이다. 1차 조사 2만 6명 중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대상으로 시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한다. 1차 조사 응답자 중 참여 의향자는 5,981명, 무려 응답자의 29.9%나 되었다. 이 2차 설문조사 문항부터 오리엔테이션 추진 계획까지 시민참여단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막바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당초 계획된 시민참여단 총 인원은 500명. 시민참여형 조사 전 신고리 569기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립자의 고른 편성이 관건이었다. 시민참여단은 전체 국민하고 전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그대로 대표할 수 있는 성연령 분포, 그 다음에 물론 수기 이전의 단계이지만 원전에 대한 어떤 찬반 의견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특히 이제 유보 의견을 가진 분들이 전체 한 거의 40% 정도 됐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함으로써 최종 결과가 도출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신고리 569기 건설재계 36.8%, 중단 27.6%, 유보 35.6% 비율로 시민참여단이 선정되었다. (2017년 9월 16일) 신고리 569기 원전의 건설이냐 중단이냐 민감한 정책 사안을 두고 시민참여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기존 국내외 공론조사 사례를 통틀어 참가자 대상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 시사분란하게 앉으셔서 착착하고 진행되는 행사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뜻을 가지고 오신 만큼 이렇게 잘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 가장 큰 이유는 공론화에 익숙치 않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시민 참여단에게 공론화의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데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향후 수기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는 시간이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기 과정 진행을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에는 시민참여단과 이해 당사자 참관인단, 검증위원회 위원, 공론화위원회 및 지원단, 행사 진행 요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1차 선출된 남녀 500명 중 총 478명으로 불참자는 불과 22명에 지나지 않았다. 보통 70%대의 참여율을 보이는 기존의 공론조사와는 달리 객석을 가득 메운 시민참여단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공론화는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평가하자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대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우리 국민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500인의 현자이십니다. 현자에게는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진리의 길을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4시간에 걸쳐 이어졌는데 위원회 소개는 물론 2차 조사와 강연, 소감 발표 등으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시민 참여단의 책임감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20대부터 60대까지 각 연령별 남녀 각 2명씩 총 10명을 대표로 정해 위촉장이 수여된다. 별 생각 없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어깨에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 획을 그리는 그 역사의 그 현장에 있다는 게 시간이 되네요.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이런 자리가 얼떨떨한데 이번 자리를 통해서 성인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갈 20대 청년으로서 한 번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신고리 오르고기가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부분에선 건설 재개 중단 측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시민 참여단과 이해 당사자 측이 공식적이자 처음으로 대면하는 순간. 먼저 건설 재개 측 전문가로는 정범진 교수가 나와 주장을 펼쳤다.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하도록 허용받은 나라는 31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고 그동안 40년 동안 무사고로 값싼 전력을 공급해서 산업 발전을 시키고 수출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고리 오리고기 지금 이미 30%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건설을 중단하면 2조 8천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 건설 반대 측에는 홍종호 교수가 발표자로 나왔는데 이렇게 양측이 각각 30분씩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10대 기업의 전력 소비량이 대한민국 총 가구수 2,150만, 현재 5,100만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요새는 한 가구당 총 3명이 제한되기 때문에 2,150만 총 가구에 사용하는 전체 양가 거의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안전이라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시작부터 시민 참여단이 수기 프로그램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또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결과적으로는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그리고 자료집 작성, 이러닝 강연,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의 과정에서도 시민 참여단이 불편해하거나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피드백 체계를 갖추었다. 시민참여단들이 어떻게 하면 쉽고 이해하기 납득이 가게 쉬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집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가장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점을 두었던 거는 그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의견들을 조금 더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은 토론 과정이랄지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론화 자료집은 시민 참여단이 수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핵심 정보를 담았다. 무엇보다 수기 과정에서 시민 참여단 학습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이러닝 시스템이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 모두가 만족할 만큼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
큰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세상이어야 합니다. 원자력 안전신화는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체르노빌은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러닝 동영상 강의에 대한 시민 참여단의 질문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Q&A 방도 운영해 실시간 소통 기회를 넓혔다.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가기 전까지는 해도 그 원전은 안 좋은 거니까 중지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에 가가지고 그 발표를 듣고 책자를 받아보고 3주간 그 공부도 하고 직접 가서 토론 다시 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게 중지함에 따라서 대기 오염이 상당히 심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리엔테이션 때 그 찬반 양측의 강연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녀와서 또 동영상 강의를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0번의 동영상 강의, 15분짜리 10번의 동영상 강의를 저희가 직접 듣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강의에서 의문나는 사항들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시민 참여단의 수기 과정과는 별도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서울 시내 20개 고등학교 106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미래 세대 토론회였다. 지금의 시대는 너 기후변화 할래? 아니면 원자력 발전할래?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왜냐면 제3의 길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개선. 아까 그 폐기물 처리해서 땅에 묻는다고 하셨는데 꼭 땅에 묻을 필요가 있나요? 제 생각은 그 우주로 보내거나 그런 걸 여쭙고 싶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깊은 땅속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재개 측과 중단 측 발표에 학생들의 예리한 질의 응답이 쏟아졌고 70여 분간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고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고리 원전의 약 10배 정도 되는 만큼 매우 많아서 그 양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있고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추가 건설은 반대하나? 하지만 한순간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처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우선시하고 어떤 걸 고려하느냐가 서로 공유되었을 때 저희에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깊이 알고 또 저희 또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깊게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세대 토론의 동영상 자료는 시민 참여단에게 수기용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다. 이 밖에도 사회적으로 공론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실시한다. 선생님, 저도 하라고 합니다. 242조 원 가까이 드는 건설비 누가 됩니까? 원전 전문가들만이 이걸 이야기할 수 있고 원전 전문가 아닌 자들은 입 닫아라 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독재. 중단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점들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7번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 공론화위원회 주간 5회, 개별 방송사 주간 4회 등 총 9번의 TV 토론회를 열었고 실패해버리면 전자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자파가 끝까지 날아가지는 제 생각으로는 아닐 것 같고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지요.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문제는 이런 토론회 영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참여단의 수기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만큼 공론화 수기 프로그램은 전 국민과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양하고 풍요로웠다.